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오펙 플러스 이 석유 수출기구 산유국들의 모임이죠. 여기서 좀 기습적으로 감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유가가 장중 한때 8%까지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루에 116만 배럴이나 줄이기로 지금 감산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일면 환경부 4대 강보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라는 지금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를 활용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여기에 환경부가 즉각 가뭄에 도움이 되게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시민단체는 가뭄과 보 개방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윤 대통령, 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죠. 부산 이즈 레디, 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라고 어제 방한한 이 실사단에게 얘기를 했다. 열심히 영업을 어제 했습니다. 실사단 만찬 열고 국빈급 환대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어제 이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상 이 원고의 예정에는 없었던 멘트라고 하는데 부산 이즈 레디라는 멘트까지 윤 대통령 추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었던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어제 늦은 시간이 나왔던 소식인데요. 기각한 이유를 봐야겠죠. 이 피해자, 그러니까 하영재 의원이 태도를 바꿔서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사진 기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사하죠? 네, 요즘 밖에 나가면 어딜 가든 이 벚꽃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화사한 정말 내가 영화 속에 들어온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벚꽃비, 오늘 저녁에는 벚꽃비가 아니라 봄비가 올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남부지방 가뭄에 좀 해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입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같이 구경을 좀 부탁드리면서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질문까지 올려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7년 만입니다. 뭐가 7년 만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윤 대통령 오늘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7년 만, 뭐가 7년 만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만약에 오늘 행사를 한다면 박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행사하는 거부권이다라는 소식인 건데요. 역대 대통령들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를 했었는지 저희 그래픽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년대 이후에 쭉 대통령들 거부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번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1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냐라고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여소야대 상황, 노무현 전 대통령 때랑 좀 비슷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 6번을 행사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사실 이게 주목되는 이유, 야당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선 넘은 민주당, 총리 담화는 양아치다. 양곡법 거부 맹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제 이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지금 삭발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모습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한다는 소수 몇 개의 단체 상승 지도부, 이게 농민들 대표하는 단체들 맞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어디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지만은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삭발시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재갑 의원 얘기 중에 양아치란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사실상 총리가 양아치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지금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도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윤재갑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총리의 담화 내용 중에서 일부 이제 한국 그 농업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발표했던 그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던 대목들이 있는데 네. 그 대목들이 실제 그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좀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뭐 이런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국민들을 호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이 그 뭐 여러 가지 정부 측에서는 반대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은 이제 40% 남짓인데 쌀을 빼면 20% 남짓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쌀 말고 다른 기타 작물에 대한 어떻게 그 자급률을 높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정부는 이 쌀값 안정화법이 그러니까 쌀을 너무 과잉 생산하게 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책은 타 작물에 대한 그 일종의 재배 지원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제 호도된 주장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특별히 그 윤재갑 의원의 저 발언은 분노한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뒷 배경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사실 뭐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어떠한 사건도 인과 원인과 결과가 일치할 때 그 주장이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화면에도 잠시 보면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 살 못 사나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일본 멍게 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그것이 일본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는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개인이 사는 거고 하나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적기관에서 사는 겁니다. 이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이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수요 공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경제 행위 중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넘어서는 건 없다. 육과 봤잖아요. 생산 줄이니까 가격이 오르더라.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네. 3법 하고 나니까 시장이 왜곡이 오잖아요. 주택 정책은 공급을 관리를 해야 가격이 안정됩니다. 이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거냐, 수요를 어떻게 늘리느냐, 이걸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이 수요를 어떻게 늘리느냐 하지 않고 남는 쌀을 오히려 공급을 촉발하는 정책을 펴면 네. 늘어나죠, 공급이.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거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짧게 조 의원님.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시장에 맡기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아파트 매입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공공재에 대해서 그거를 시장을 격리시키고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쌀이든 아파트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네. 양곡관리법을 통과해서
쌀에 대한 적절한 시장 격리 같은 시장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여야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갈리고 있는 사안이 바로 양곡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희 아까 그 역대 대통령들 거부권 행사했던 그 그래픽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6건, 1건, 2건, 그런데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통령이 국회 상황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평탄한 국회 상황을 만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처럼 야당이 절대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의회 상황이라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여야가 다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삭발도 하고 극렬하게 밖에서 투쟁할 일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해 진심이었다면 거부권 걱정 없었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왜 그럼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홍남기 부총리 시절에 보면 당시 기재부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의 양곡관리법 관련한 야당의,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적인 이 압력은 다분히 좀 정파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대변인님.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과거의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쌀 시장 개방함으로 인해서 연간 40만 톤이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농민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좀 그런 농민들의 생존권이나 식량 주권 차원의 그 보호를 해야 될 일차적인 책무가 저는 발생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민생 법안이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작년에 45년 만에 25%의 쌀값이 폭락했어요.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의 논리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네.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남는 쌀 방지법이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 등이란 생산 조정으로 쌀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하자라는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정부 여당도 쌀을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것을 할지 말지, 얼만큼을 할지를 그 정권마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8개월 동안에 정말 여야 간의 국회에서 논의도 많이 했고, 네. 공청회와 청문회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토론회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국회의장안의 중재안으로 이 내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그 비판의 지점으로 갖고 있는 뭐 그 쌀을 많이 초과를 생산하고 쉽게 생산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그 매입량을 줄이는 그런 보완 장치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도 있고, 또 그 가격 같은 경우에도 3에서 5% 뭐 저기 초과 생산 가격 하락 이런 게 3에서 5%도 3에서 5%, 5에서 8%로 또 정부의 재량을 더 넓힌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입법이고, 또 상권 분립 차원에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국회의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권 행사보다는 빨리 공표해서 농민의 생존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안에서 맞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어쨌거나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고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게 좀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절차를 좀 보면요.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네. 일단 본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지금 유력합니다. 일단 본회의 통과 후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오늘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시 본회의에 다시 또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만으로는 3분의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되기 제2에 붙이면 통과가 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가 제의하지 않고 새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 밝혔는데 김현정 대변인님.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아예 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건가요, 현재?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아까 여기 어제 막 규탄 결의대회도 하고 삭발식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 농민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되게 절박한 법안이다라고 민주당 입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저 본회의 제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 본회의 제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사실 양보한 내용이거든요.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 중재안이 아닌 원래의 민주당 안으로 새 법안을 발의할 그럴 이제 그 결의까지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아직 뭐 새 법안을 만드는 작업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만들기로 한 것은 맞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양곡법만 문제는 아닙니다. 뭐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늘 있을 수 있습니다만 뒤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게 방송법도 있고요. 간호법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대통령 거부권 유력한 이런 법안들 일단 민주당이 강행을 하고 있는데 흉내가 뭐냐? 네. 라고 지금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의 독선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 라는 이 지금 기사를 담았습니다. 한국일보의 지금 기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의원님, 윤 대통령의 독선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맞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를 매사에 이제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역대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유들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이제 약간 정치적인 사안들, 뭐 특검이라든지 뭐 측근 비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회와 행정부의 일종의 권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것도 첫 번째 거부권 행사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라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나머지 저희들이 그 뭐 방송법을 비롯해서 간호법 등 이런 그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 이제 직회부 해놓은 상태인데 직회부에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선은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자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고 또 한편에서 보면 예를 들면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각 당이 그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바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정부 여당이 입장이 바뀌면서 혼선이 벌어졌던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는 그 정부 여당 대통령이 그 법안 하나하나를 좀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절박한 그 심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꾸로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파적으로 해석을 할 일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윤 의원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거부권을 반복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엔 오만 독선 이미지가 쌓이는 건 사실 맞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후에 간호법, 방송법도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장 이제 원칙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제가까지 했는데 그 시장 원칙,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르다 보면 실패하는 사람, 거기에 그 지는 사람, 경쟁에서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호해야죠. 그 보호는 최소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박탈되는 걸 막는데 거기에서 멈춰야지 시장 전체를 공권력이 좌지우지하겠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부권 자꾸 하면 오만, 그 불통, 독선 이미지 당연히 쌓이죠.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이 이미지가 쌓이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안아야 할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 개인이 정치적으로 안아야 할 손해보다 국가가, 국민이 입는 손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자, 특정 그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체면 치레용이다. 1번. 2번.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한 이 지지 호소죠.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독선, 불통 이미지를 생각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올 겁니다. 몰랐으면 순진한 사람이고 알았으면 거짓말하는 게 되겠죠. 네. 조 의원님,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지면 치료용이다 그런데 쓱 웃으셨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그렇죠. 누가 그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체면치레용으로 입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 상대당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런 식의 구조라면 어느 한 당이 계속 반대하면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한 의원이 반대해도 아무것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능국회,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이 그럼 또 온당한 것이냐. 국회는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시의적절하게. 그런 면에서 그동안 오랜 그 20대 국회, 21대 국회 한 7년간 계속 반복해 오면서 누적되고 쌓였던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일당으로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그 뒤에 후속적인 논의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그 뭐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결단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한번 또 대통령도 심사숙고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국가를 생각을 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관련해서도 거부권이 행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